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제통합적 독해에서 가 지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21페이지고요. 자, 김유한이라는 대학교 교수님께서 쓰신 글입니다. 우리가 철학에서는 행복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꾸페시의 행복여행이라는 영화와 책을 통해서 행복이란 어떠한 생각조차 잊어버리고 지금 현재의 자신과 하나가 되는 그런 근원적인 행복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배울 글에서는 어떻게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 글은 전체적으로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철학자의 행복론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는 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어느 철학자란 밀이라는 철학자가 되겠고요. 이 밀이라는 철학자는 공리주의자에 속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공리주의란 무엇이냐? 자, 21쪽 맨 오른쪽에 보면은 행위의 목적이나 선악 판단의 기준을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증진하는 데 두는 사상이라고 합니다. 행위의 목적, 자, 우리가 이 행동을 왜 하는가, 혹은 선악 판단의 기준, 자, 이것은 좋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를 생각하기 위한 그 판단 기준을 어디에 둔다고요? 그쵸,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증진하는데, 그래서 이 공리주의의 핵심은 인간의 이익과 행복에 있어요. 자, 공리라는 말 자체에 이익할 때 이자가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러한 공리주의를 믿는 사람은 우리가 공리주의자라고 하는데요. 자, 이러한 공리주의자인 밀은 행복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철학에서는 오래전부터 행복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왔고 수많은 철학자가 나름의 대답을 내놓았다. 그중 철학자 밀이 생각하는 행복이란 무엇일까? 밀은 공리주의자로서 행복이란 여기서 무엇이란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부분이 시작이 되네요. 이 정의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빨간색으로 밑줄을 쳐봅시다. 자, 행복이란 기쁨을 주는 것이고 고통이 없는 상태이며 불행은 고통이 있고 기쁨을 상실한 상태라고 정의한다. 자, 그래서 행복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그 행복의 반대 개념에 해당하는 그 불행의 개념까지도 정의를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의라는 서술 방식이 쓰였고요. 자, 행복이라는 것은 기쁨이고 반대로 불행은 기쁨을 상실한 고통의 상태이다. 자, 따라서 기쁨, 즉 고통이 없는 것이 바람직한 삶의 유일한 목표이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밀은 행복이란 바로 기쁨을 주는 것이며 고통이 없는 상태래요. 또한 이 반대 개념인 불행은 기쁨을 상실하고 고통스러운 상태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무엇이 기쁨인지에 대해서 살펴봐야지 이 행복의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자, 계속 읽어볼게요. 그렇다면 무엇이 기쁨이고 어떠한 상태가 불행일까? 자, 여기에 또 다른 새로운 인물이 나왔네요. 자, 제레미 벤담이라는 철학자의 견해도 새롭게 나타나네요. 이렇게 철학과 관련된 비문학 제재가 나오면 어떤 이론가의 이론을 소개하면서 그 이론가들의 생각의 차이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자주 나와요. 그래서 수능 비문학을 읽을 때는 어떤 이론들을 비교해서 소개하는 그런 지문이 많기 때문에 어떤 점이 공통되고 어떤 점이 다른지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읽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벤담 또한 밀과 같이 공리주의자래요. 따라서 기본적인 입장은 밀과 동일하겠죠. 자, 그런데 이 벤담은 물질적인 쾌락을 기쁨의 출발점으로 제안한대요. 자, 그래서 벤담에게 있어서
이 기쁨이란 자, 물질적인 쾌락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물질이란 무엇인가요?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음식, 맛있는 음식, 예쁜 옷, 좋은 차,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 가능하게 해주는 돈. 자, 이런 것들이 물질의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물질적인 만족을 기쁨의 원천으로 생각하며 물질적 만족감을 높이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행복이라고 여긴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패들렛 질문에 자기는 가족들이랑 뭐 맛있는 거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하다, 이렇게 먹는 것과 관련된 행복을 적어준 친구들도 많았는데 그런 벤담의 입장과 굉장히 일치하는 답변이 있는 거죠. 자, 하지만 자,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밀은 자, 물질적 만족이 행복에 기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물질적인 만족이 행복에 기여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질적인 만족은 우리가 추구하는 본질적 가치의 달성에 도움이 될 때만 의미를 가진다고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물질을 경시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추구하는 본질적 가치의 달성에 도움이 될 때에만 그것에 한정해서 의미를 가진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밀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가요? 그쵸, 바로 본질적인 가치의 달성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네요. 자, 그렇다면 밀은 자, 어떨 때가 기쁘고 어떨 때가 행복한 건지 어떻게 얘기하나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렇다면 밀이 생각하는 행복의 본질과 행복의 조건은 무엇일까? 그는 사람이 자기 존재에 긍지를 가질 때 행복해진다고 생각한다. 자, 여기에 바로 하나의 문장으로 제시가 되어 있네요. 자, 밀은 사람이 자기 존재에 긍지를 가질 때 행복해진다고 생각한다. 자, 자기 존재에 대한 긍지. 자, 긍지라는 것은 자부심, 자기 스스로가 대견하게 느껴지는 것. 자, 자긍심이라고도 하잖아요. 이는 곧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한 존경심을 가질 때 가장 행복하다는 것이다. 자, 밀은 자, 자기에 대한 긍지,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에 대한 존경심을 가질 때 가장 행복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추가적인 설명 읽어볼게요. 자, 이 자긍심은 각자의 내면 세계가 성장하면서 사람마다 다르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누구에게나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자, 이 자긍심이라는 거는 각자의 그런 내면 세계가 성장할 때 느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죠. 주관적인 거예요. 자, 또한 밀은 얘기를 합니다. 자기 스스로 삶을 꾸려나가는 자립적인 능력, 이성적인 자세, 관용적인 태도, 다양한 방면에 대한 관심, 타인에 대한 자발적인 관심과 동정심을 갖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자, 밀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행복의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 많네요. 행복하려면 자기 스스로 삶을 꾸려나가는 자립적인 능력, 어떤 경제력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의지적인 것, 독립심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자기 스스로 인생을 헤쳐나가는 그런 자립적인 능력이 꼭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자, 이성적인 자세가 필요하대요. 자, 이성과 반대되는 것은 자, 감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람이 너무 감정에만 치우치기보다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이성적인 자세가 행복의 요소라고 합니다. 또 관용적인 태도, 다른 사람을 넓게 포용하는 그런 태도가 되겠죠. 또 다양한 방면에 대한 관심, 어떤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역사, 철학, 자, 이러한 다양한 분야, 세상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방면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고 또 타인에 대한 자발적인 관심과 동정심, 타인에 대한 관심도 있어야 되고 불쌍한 사람은 측은하게 여기는 동정심도 있어야 되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내세우는데 자, 이러한 모든 조건을 관통하고 있는 미래 행복의 개념은 무엇일까? 자, 관통하다는 말은 하나로 깰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하나의 개념으로 정리를 하면 무엇이 되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밀은 다양한 사례들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요. 자, 미리 생각하는 행복이란, 자, 여기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동안 앞에 부분을 읽는데 집중이 잘 안 되고, 혹시나 이해가 잘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요약 정리해주는 부분을 집중해서 읽으면은 또 한 번에 내용이 파악되기도 합니다. 자, 밀은 그래서 결국에 행복이란, 자, 인간의 타고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중심 내용이니까 별표를 엄청 쳐야겠죠. 자, 앞에서 인간의 타고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 이 긴 설명을 또 4글자로 압축적으로 요약을 했네요. 곧 계속해서 자기 발전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 번 더 이 자기 발전이란 무엇인가? 이 철학자들이다 보니까 개념 정의를 굉장히 순차적으로 계속하고 있네요. 자, 여기서 자기 발전이란 각자의 능력을 높이 발전시키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래요. 이 자기 발전의 구체적인 내용은 능력을 높이 발전시키고 내가 어떠한 능력이 있으면 그거를 더욱 업그레이드 시켜서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래요. 내가 요리를 잘하는 능력이 있으면 그 요리를 잘하는 능력을 활용해서 음식 장사에서 성공을 한다든지 재능 기부를 한다든지 어쨌든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능력은 있는데 내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없으면 그거는 이제 불행해지는 거겠죠. 자,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에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자, 밀은 자, 행복이란 기쁨이며 이 기쁨 여기에서는 행복과 기쁨을 지금 같은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자기 발전을 이루어 자신의 능력을 자, 활용하는 것.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아까 또 다른 공리주의자인 벤담은 기쁨을 이런 물질적인 것으로 파악했는데 자, 이런 벤담과 비교를 해보면 자, 밀의 관점은 어떤가요? 자기 발전을 이루어서 어떤 자신의 능력을 높이고 활용하는 것. 같은 공리주의자인데도 불구하고 관점에 차이가 존재하네요. 자, 그래서 공리주의자라는 점은 공통점이지만 관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밀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2가지를 가정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2가지를 자, 전제로 깔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떤 것이냐? 첫 번째로 자, 1번 인간의 발전이 삶의 목표이면서 동시에 행복 그 자체라는 점이다. 자, 그러니까 밀이 이 벤담과 다르게 행복을 자, 이렇게 정의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가정이 2가지가 있다는 것인데 첫 번째로는 자, 인간의 발전이 삶의 목표가 되면서 동시에 행복 그 자체이다. 자, 만약에 삶의 목표가 인간의 발전이 아니라 어떤 물질적인 부의 축적이라고 보면 자, 발전되는 것이 행복이 되지는 않는 거죠. 자, 하지만 밀은 삶의 목표를 인간의 발전이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 그 자체가 행복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복은 자, 결과가 아니라 삶의 과정 그 자체래요. 자, 그래서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 발전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결과를 이루지 못하고 발전을 자, 추구하는 과정까지도 삶의 목표이자 행복 그 자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행복이라는 파랑새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파랑새인 것이다. 자, 여러분 그 파랑새 이야기 알죠? 어떤 남매가 꿈에서 파랑새를 찾아서 쫓아다녔는데 나중에 깨고 보니까 파랑새가 없어졌다. 자, 하지만
자기네가 키우던 그 새 한 마리가 곧 파랑새였다. 그래서 내가 뭔가 추구하는 것은 멀리 어딘가에 존재하는 그런 신기한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항상 존재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자, 그러면은 아까 정리했던 이 내용을 조금 수정해서 자기 발전을 이룬 상태뿐만이 아니라 이루어 나가면서 이 과정 중심적으로 다시 설명을 해야겠네요. 자, 그래서 내가 어떠한 자기 발전을 이루지 못해도 파랑새가 항상 내 주위에 있듯이 그 노력하는 그 과정 자체가 의미 있고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행복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가정을 읽어볼게요. 자, 두 번째는 인간의 발전은 각자가 타고난 개성대로 자유롭게 추구될 때 비로소 달성될 수 있다. 자, 우리가 인간의 발전이라는 것도 어떻게 특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타고난 개성대로 추구해야 된대요. 자, 그래서 취업을 위해서 누구나가 스펙을 쌓듯이 토익 시험도 990점 만점 받아야 되고 어디 인턴 경력도 있어야 되고 뭐 해외 유학도 갔다 와야 되고 자, 이렇게 판에 박힌 자기 발전이 아니라 나만의 개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는 뭐 피규어 조립을 기초적인 수준에서밖에 못했지만 나중에는 점점 더 고난이도의 그런 피규어를 조립했다. 자, 이거는 자신이 관심과 개성이 충분히 담겨 있는데 자기 발전을 스스로 이루는 예에 해당하겠죠. 자신만의 그런 관심에 따라서 자기 발전을 이루어 나가야지 남들 다 하는 대로 토익 공부에 매달려 있으면 행복할 수는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밀은 사람마다 각자의 발전을 추구하는 일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철학자다.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은 노래를 더 잘 불러지게 되고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기준에 비춰서 운동을 더 잘하게 되고 글 쓰는 거를 잘하는 친구는 글쓰기 실력이 더 향상되고 그래서 누구랑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자신만의 발전을 추구하는 일이 최고로 가치로운 일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정리를 다시 오른쪽에 해보면 자신의 개성에 따른 그런 각자의 발전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그렇다면 또한 담화 표지에 해당하는데요. 앞의 내용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논지를 펼칠 때 앞뒤 문장을 이어주는 그런 표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기쁨이 자기 개성에 따른 발전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전제를 한다면 그렇다면 그러면 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새로운 논지가 나온다는 것을 예고해주는 담화 표지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능력을 발전시켜야 할까? 아까는 각자의 개성대로 발전을 하라고 했으면서 이번에는 어떤 능력을 발전시켜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람이 각자의 그런 개성에 따른 발전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런 개성에 따른 발전을 하려고 노력을 할 때 어떤 능력에 주목을 해서 발전을 시켜야 되냐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요리에 대한 능력을 발전시키고 싶다고 할 때 첫 번째로 밀은 우선 지적인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진보하는 존재인 인간의 능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지적인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그 자체로 내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감각적인 기쁨을 능가하는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밀은 지적인 소양의 개발을 강조하는데 그는 사람이 일정 수준의 교양을 갖출 때 비로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을 극복하는 힘을 얻는다고 믿었다. 밀은 주지주의의 관점에서 지식의 중요성과 만능성을 강조한 것이다.
자, 미리 지적인 능력을 강조하는 이유는 자, 인간의 능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적인 능력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생각해보면 인간이 다른 동물에 비해서 우수한 것은 바로 뇌가 발달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 중에서도 더 머리가 좋은 사람, 더 뇌를 잘 활용하는 것, 지적인 능력이 인간 중에서도 더 좋은 인간, 더 뛰어난 인간이 되는 길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지적인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긴 하겠네요. 자, 또한 이 지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자, 그 자체로 내재적인 가치를 지닌대요. 그래서 다른 모든 감각적인 기쁨을 능가하는 즐거움을 얻을 수 있대요. 감각적인 즐거움을 내가 맛있는 것을 먹고 새로운 물건을 갖는 그런 감각적인 기쁨보다 내 지식이 확장되고 새로운 것을 깨달아가는 그것이 더 즐거운 일이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몰랐던 것을 알게 될 때의 그런 즐거움과 맛있는 것을 먹을 때의 즐거움. 선생님은 이 두 가지를 당연히 다 느껴봤는데 먹는 것을, 맛있는 것을 먹을 때 즐거운 거는 정말 뭔가 그냥 그 순간이긴 하지만 몰랐던 것을 깨닫고 새로운 지식을 얻었을 때는 이 진짜 정신적으로, 영혼적으로 조금 즐거운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밀은 자, 지적인 소양의 개발을 강조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적인 능력을 얻으면 일단 즐겁기도 한데 자, 그는 또 다른 효과도 얘기를 하네요. 사람이 일정 수준의 교양을 갖출 때 비로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을 극복하는 힘을 얻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자, 내가 요리를 좋아해서 열심히 해요. 그래서 요리책을 읽으면서 새로운 레시피, 새로운 요리법을 알게 되면 굉장히 즐겁죠? 기쁘겠죠? 자, 그 다음에 내가 두루두루 요리와 관련된 책을 읽고 해외 유명한 요리사의 인터뷰도 번역해서 막 읽어보고 자,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지금 어떠한 그 식당을 개업하려고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 식당에 신메뉴를 개발해야 돼요. 근데 아이디어가 도통 떠오르지 않아요. 자, 그런데 그러한 지적인 정보들을 얻음을 통해서 현실적인 제약, 요리에 대한 새로운 신메뉴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현실적인 제약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우리 백종원 씨가 그런 장사가 잘 안 되는 식당 찾아다니면서 컨설팅을 해서 조금 지적인 면, 자신의 그런 노하우 이런 것들을 전수해 주니까 그 이후로는 장사가 잘 되는 등 그런 실제적인 사례를 우리는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밀은 지적인 능력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이러한 밀은 주지주의의 관점에서 지식의 중요성과 만능성을 강조한 거래요. 자, 여기에서 주지주의라는 것은 교과서 오른쪽에 나오죠. 자, 일반적으로 감정이나 행동보다는 지성이나 이론, 사유 따위의 지적인 것을 중시하는 사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자, 하지만이 나왔는데 자, 이 하지만 또한 담화 표지에 해당하고 자, 역접 관계라고 했죠. 앞에 나온 이야기와 다른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표지입니다. 자, 미리 이런 지식을 강조한다고 해서 자, 지식만 강조하는 것은 아니래요. 자, 밀은 자, 지식뿐만 아니라 감성적 능력의 발전도 중시한다. 자, 두 번째는 감성적인 능력을 발전시켜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인간의 내재된 감성과 본능적 요소를 자연스럽게 발전시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지니고 있는 각자의 개별적 자기의식을 발전시키는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주장한다. 자, 여기에서 어렵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개별적인 자기의식. 자, 우리가 지적인 능력이라는 것은 외부에 존재하는 객관적인 것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러한 감성은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다른 거라서 인간의 그런 내재, 인간의 안에 존재하고
그다음에 어떤 본능적인 요소에 해당한대요. 그래서 이 지식만 양산할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자기의식, 각자의 그런 독특한 감성이라고 하죠. 자기만의 감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하지만 물론 감성은 이성에 의해 적절하게 제어되어야만 한대요. 감성이 너무 지나치면 내가 해야 할 일도 하지 못하고 상대방이 헤어지자고 하는데 나의 감정에만 치우쳐서 상대방을 계속 붙잡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되니까 우리 관계는 끝난 사이다 이렇게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적절하게 자신의 감정을 추스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자, 이럴 때에 이 물론이라는 담화 표지는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당연한 얘기를 잠깐 언급하고 가는 부분이라서 빠르게 읽고 넘어가면 되겠고요. 또한 역시 담화 표지에 해당하죠. 또 다른 그런 내용을 더한다는 그런 뜻이죠. 마지막으로 밀은 인간의 도덕적인 성숙을 발전의 한 요소로 제안합니다. 행복을 위해 발달시켜야 될 여러 가지 능력 중에 마지막, 도덕적 성숙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지성과 감성의 발전과 더불어 인간의 도덕적 의식이 발전할 때 진정한 자기 발전이 완성된다. 인간이 지적인 능력과 감성적인 능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도덕적 성숙이 일어나지 않으면 진정한 자기 발전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밀은 이러한 도덕적 발전의 지표로 여기서 지표라는 말은 어떠한 그런 기준 따위를 나타내는 표지라고 하죠. 도덕적 발전의 지표. 도덕적으로 발전한 것인가 아닌가를 따져보는 그 기준으로 무엇을 들고 있느냐. 바로 이기심을 억제하고 타인의 복지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도덕적이라는 것은 이기심, 자기만 아는 그런 마음을 억제하고 그다음에 타인의 복지, 이타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기심에 반대되는 말. 동물의 세계처럼 약육강식의 논리가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은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동정심을 주면서 도와주려고 하는 것. 그것만이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의 속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기심은 억제하고 타인의 복지에는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이 도덕적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가 사회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됩니다. 이처럼은 앞에 말을 받아서 뒤에 문장을 이끄는 말인데요.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밀은 지성, 감성, 도덕성이라는 세 가지 차원의 능력이 종합적으로 발전된 상태가 행복이라고 규정하며 각자 자기 자신만의 특별한 삶의 계획을 실현해 나갈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래서 오른쪽 노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밀은 행복이란 기쁨이 있는 상태인데 이 기쁨이 있는 상태는 자기 발전을 이루어 나가면서 자신의 능력을 잘 활용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신장시켜야 되는 능력을 세 가지로 제시했죠. 첫 번째로 지적인 능력, 감성적 능력, 세 번째로 도덕적 성숙.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향상시켜 나가야지만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오컴의 날로 행복을 배달하는 심리학자의 글을 한번 읽어보면서 행복의 또 다른 측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매우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